안녕하세요. 오또혜행이에요.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별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책들과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좀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문학 속에서 나의 감정과 상황을 공감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독서를 저의 숨쉴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으로 꾸려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장에 책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 아주 먼 어렸을 때에도 책을 참 좋아했다라고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책을 많이 사주셨던지라 그때의 추억이 담긴 책들은 아직까지도 몇 권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 책장이 완전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로로 꽂는 것은 당연히 다 했고, 가로로 꽂는 것을 이제 하다 이제 책꽂이에 공간이 전혀 없는 지경이 돼버려서 지금은 제 침실에도 책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한번 정리를 싹 했어요. 이곳에 이사를 올 때 제가 2년 전쯤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에도 한 60권 정도를 버렸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보낼 책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보내는 책들은 알라딘 중고서점에 보내려고 하고요.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받아주지 않는 책들은 아쉽게도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메모하면서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메모가 되어 있는 책들은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해서 아직 제 책꽂이에 꽂혀져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보내는 책들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받아주는 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메모가 없는 깨끗한 책들만 모아왔습니다. 재미없어서 중간에 중도 하차를 했거나 제 결에 맞아서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지만 맞지 않았던 책이나 아니면 완독은 했지만 다시 들여다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모아왔으니까요.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요. 한 책당 1분씩만 이야기를 해도 이게 40분이 넘는 분량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몇 분, 몇 초 동안 촬영을 하고 있는지 카메라에 뜨는데 벌써 3분이 지났거든요. 한번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 추천을 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친구랑 수다를 떤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타일러? 내가 아는 그 타일러? 맞습니다. 그 타일러 분이세요. 그 문제적 남자에도 나오시고 한국인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으로 유명하시죠. 그리고 리얼 클래스였나? 그 영어 가르쳐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광고도 엄청 많이 보는데 그 타일러 분께서 쓰신 환경 문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도 콩기름으로 쓰여지고 요 종이도 환경 친화적인 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나는 환경 문제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싶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요 책 괜찮고요. 요 책이랑 더불어서 최원영 작가님의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요 책도 엄청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요 책도 보내고 싶기는 한데 제가 메모하고 밑줄을 그어서 못 보내는 책이고요. 빨리빨리 짧게 책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벌써 책 한 권을 추가해서 이야기해버렸네. 어쨌든 첫 번째 보낼 책은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친구는 없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인혜 교수님의 책 읽고 글쓰기라는 책이에요. 요 남인혜 교수님은 유퀴즈에도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실 것 같은데 유퀴즈에 나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것에 유익한 점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 책을 소화해내는 과정에서 글쓰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인데 그 유퀴즈에 나오시기 전에 제가 이분의 인터넷 강의를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이 책을 가지고 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단순히 독후감과 그리고 좀 약간 전문적인 서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었고 서평에 들어가는 기본 요소들,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도 참 좋았지만 제가 글쓰기라는 꿈이 있고
제가 언젠가는 죽기 전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40대가 되어서 제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좀 책을 읽었지만 약간 글쓰기에 대한 꿈이 이루어질까라고 좀 희미해지는 요즘이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뭐 요즘 글을 쓰고 있지도 않고 하니까 얻을 건 다 얻었다 보내주자 라는 생각에서 요건 보낼 건데 요거는 지금 알라딘 중고 서점에 팔 수 있는지 확인을 안 해본 상태라서 확인을 하고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해본 책이 몇 권 더 있는데 세 번째 책은 요 책이에요. 조 퀴넌 작가님의 아직도 책을 읽는 멸종 직전의 지구인을 위한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여기 추천 글부터 아주 강렬해요. 만국의 책 벌레들이여 열광하라. 여기 가슴 벅찬 독서 옛 찬론이 펼쳐진다. 제가 이 책을 안 읽었는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전쯤, 8년 전쯤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그때에도 책을 읽는 멸종 직전의 지구인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너가 책을 정말 좋아하니까 이 책 읽어봐라 라고 해서 아는 언니가 선물을 해줬는데 그 뒤로 한 번도 펼쳐보질 못했어요. 읽어볼까? 7년 동안 전혀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살짝 보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책장이나 옷장이나 집이나 정리가 안 되는 거겠죠? 보내려고 하면 왠지 필요할 것 같고 막 이래서 아니야.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애정을 갖지 못했다면 요것도 애정을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연애는 했지만 결국 결혼까지 못 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함께 살았지만 결국에는 잊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 이것도 보낼 거예요. 제가 이 책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을 만났었는데 좀 어렸을 때 이 책을 만났었는데 앞부분을 읽을 때 좀 너무 그때의 나이에 느끼기에는 외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도가 잘 안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무라카미 하루키님의 해변의 카프카랑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노르웨이의 숲을 좀 잘 읽기는 했지만 이 책은 다시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앞부분만 읽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두 번째 페이지에 밑줄을 쳐놨지? 과거의 나야 왜 그랬지? 이 책은 보내지 못할 것 같네요. 한번 다시 읽어보라는 계시인가? 이 책은 밑줄을 그어놓은 과거의 저 때문에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9년 만에 새롭게 태동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세계. 이거 단편집이었나? 단편집이었다면 앞에 불편했던 작품을 건너뛰고 뒤에 작품들만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나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그런 약간 불편한 무라카미 하루키님 작품에서 약간 불편한 게 뭐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성을 대하는 그 태도가 좀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거든요. 사실 해변의 카프카도 그랬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거 한번 다시 도전은 해보되 안 맞으면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딘 중고 서점이 아니라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도어의 클라우드 쿠크랜드. 요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책인데요. 정말 재밌게 읽었고 감동적으로 읽었지만 이 책을 다시 내가 펼쳐보는 날이 올까를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약 800쪽에 달하는 분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담이 돼서 다시 안 펼쳐볼 것 같기도 하고 이미 깊숙이 제가 잘 읽었어요. 이미 깊숙이 천천히 읽은 책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 미래의 은혜가 요거 잘 기억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요거는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줍줍의 고전문학 플레이리스트 40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북튜버 문학줍줍님의 책이에요. 제가 문학을 읽을 때 좀 길라잡이가 필요할 때 이분의 영상을 한 번씩 참고를 했었는데 이분께서 책을 냈다고 하시기에 궁금해서 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 때에 기대했던 퀄리티는 너무 좀 약간 넘사벽이긴 하지만
박웅현님의 책은 도끼다라는 퀄리티를 제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책 소개와 함께 더불어서 좀 깊이 있는 그런 감상평? 이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제가 생각했던 깊이는 아니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내려고 합니다. 그냥 북튜버님의 영상을 잘 보는 걸로 합의를 보고 저 혼자만의 합의이지만 합의를 보고 책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완전 새 책인데 1,500원인가? 밖에 안 줘가지고 좀 슬프긴 합니다. 그런데 더 새로운 만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책은 보낼 거고요. 그 다음 책은 이 책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이 책 보낼 겁니다.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이 책은 2024년 올해의 책으로 굉장히 많이 뽑혔던 책이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읽었지만 엄청 크게 감동을 받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올해의 책으로 뽑을 만큼의 감동을 받지는 못했어가지고 보낼 거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기는 해요. 그때 제가 너무 깊이 없이 좀 생각 없이 빠르게 읽어버렸나? 빠르게 소화하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펼쳐보고는 싶지만 그때 다시 읽게 된다면 영어 버전으로 읽고 싶어서 이 책은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상태가 깨끗해서 보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벽돌책이에요. 요거 몇 쪽이야? 요것도 800쪽이 넘네요. 요거는 국내 여행에 관한 책인데 진짜 여행에 진심이신 분들께서 쓰신 책이에요. 지도 같은 것도 카테고리별로 엄청나게 많이 수록되어 있고 숨겨진 맛집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숨겨져 있고 숨겨진 여행지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숨겨져 있고 너무 이렇게 스포하면 이 저작권에 또 걸리기 때문에 한쪽만 보여드리자면 엄청 자세한 이렇게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한 게 경기도 남부, 서부 이렇게 세분화해가지고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완전 세분화해서 소개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요즘엔 이제 블로그로 여행 정보 같은 걸 많이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손이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내돈내산이 아니고 협찬받아서 그 맛집 후기를 담은 그런 블로그를 믿지 못하겠다라던가 약간 자극적으로 편집되는 유튜브가 조금 질리셨다라던가 그런데 여행은 좋아한다라고 하시던가 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셨다면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추천드립니다. 진짜 정성껏 정보를 모아주신 것이 그리고 오랜 시간 정보를 축적해서 여기에 담아주신 것이 진심이 느껴지는 책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2024, 2025 버전이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도 쏠쏠하게 쓸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낼 책은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말한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 주변 분들께서 재밌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셨고 과학을 전공하신 분께서도 요거 괜찮고 진짜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산 책인데요. 말 그대로 농담처럼 과학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유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유쾌하지만 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과학 이야기를 하지만 과학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철학, 정치 이 많은 것들을 훌훌훌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알쓸인잡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왠지 결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쓸인잡도 지식적인 것을 좀 전달은 하지만 그 안에서 감동과 재미와 그런 것을 동시에 다 느낄 수 있는 맥락이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책이라서 가볍지만 참 유익한 책이다 라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책은 알라딘에서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2012 한국작가회의 시분과 내가 뽑은 나의 시라는 책인데요. 2012년에 나온 시집을 알라딘에서 받아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2012년에 제가 시에 한참 빠져 있을 때 시집을 막 진짜 미친 듯이 읽을 때 제 친구들이 사준 생일 선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0년도 넘게 우정을 유지해온 친구들이 사준 생일 선물을
파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다시 안 볼 것 같아서 혹시 알라딘에서 받아준다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약 500페이지, 500페이지가 살짝 안 되긴 하지만 약 500페이지가 되는 요 분량에 한국 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사실 시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좋고 볼 때마다 다른 느낌이고 이렇긴 하지만 제가 다른 시집들을 또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평 작가님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책을 보는 눈이 없을 때 샀던 책인 것 같아요. 관계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게 뭔가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저는 저 스스로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누군가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확신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어떤 흠이나 틈이 보일 때 그것을 그래도 맞춰가야 하려고 노력은 하는 편이거든요. 노력을 하다가 진짜 오랜 시간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 사람과 헤어지고 멀어지고 그러긴 하겠지만 우선 주어진 시간에서는 그 사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만 그 사람의 나쁜 점이 보이거나 저만 그 사람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저의 부족한 점이 보일 거고 그 사람도 저의 부족한 점을 맞춰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연애도 짧게 해본 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만나고 이 사람과 좀 헤어져야겠다라는 것이 보여도 안 맞는 것이 보여도 맞추는 기간을 좀 두는 편이고 그래서 헤어지는데 늘 평균 1년씩은 걸리는 편인데요. 어느 누군가는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부터 짊어져야 한다라고 하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책임져야 하는 그런 약속이고 책임이고 성숙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편인데 이거는 좀 그런 결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좀 어린 느낌이어서 요거는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책,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요것도 한참 베스트셀러였을 때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서 읽었었고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제가 정확히 이 책에서 무엇을 배웠다라는 것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조각조각 조금씩 팁을 얻어서 제가 글을 쓰는 데에 조금 향상시킬 수 있었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책인데 다시 이 책을 들여다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은 사실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책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이에요.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이 책에서 글쓰기 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수록되어 있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 목록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도 또 독서를 확장시킬 수 있었거든요. 독서의 폭을.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애정하는 편인데 생각난 김에 올해 한번 읽어볼까 싶어요. 여기다가 꽂아야겠다. 제가 이번에 책을 보낼 책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쪽 부분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좀 깔끔해졌죠? 여기에 있는 책들은 제가 2025년에 꼭 읽을 책으로 둔 책들입니다. 근데 뭐 또 그건 이제 계획일 뿐이고 계획은 수정될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읽어보려고 노력은 할 거고요. 그 다음은 요 책. 기욤 미소님의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재밌게 읽었어요. 재밌게 읽었지만 내가 이 책을 다시 들여다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기욤 미소님의 장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기욤 미소님의 뭐 엄청난 작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이 책을 다시 펼쳐보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뒷표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했거든요. 1999년 세 권의 소설로 일약 유명 작가가 된 네이선 파울스는 절필을 선언하고 야생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중해의 진주 보몽섬에서 칩거 생활을 시작한다. 2000년 파리 7구 아파트에서 유명 의사 알렉상드르 베르네유 일가족이 총격을 받고 살해된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끝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2018년 르탕지 여기자 마틸드 몽네는 네이선의 비밀을 파헤치고자 보몽섬에 잠입한다. 바로 그날 보몽섬에서 한 여인의 사체가 발견되고 경찰은 섬에 출입을 금지하는 봉쇄령을 내린다. 네이선과 마틸드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난 20년간 꼭꼭 숨겨져 있던 비밀의 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가려진 진실과 조작된 거짓, 사랑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악마적인 반전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1999년, 2000년, 2018년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살인 사건과 현재에 있는 어떤 그것이 맞물려 가면서 비밀이 파헤쳐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낼 책들을 정리하면서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붙인 인덱스들은 좀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쪽에 살짝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책을 읽다가 인덱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 뜯어서 재사용하려고 여기 붙여놨습니다. 아무리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인덱스이긴 하지만 환경을 생각했을 때 한 번 쓰고 버리긴 너무 아깝고 아직 요 끈덕끈덕한 게 붙어 있는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재사용을 할 예정이고 TMI였다. 그리고 보낼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천공의 벌입니다. 와, 이거 읽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길었거든요. 670쪽이네요. 요거는 약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이야기였나? 그래서 이게 약간 일반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님께서 다루는 그런 살인사건을 다루고 막 범인을 찾고 이런 결의 이야기는 아니어서 굉장히 신선할 거라고 생각해서 샀었는데 다시는 펼쳐보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님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만 저곳에 가득히 모아두고 있는데요. 아, 보기만 해도 뿌듯해. 저 친구들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천공의 벌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몰입, 나를 넘어서는 힘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약간 목표를 세우고 강력하게 마인드셋을 해서 학습 속도를 높여보자 막 이런 책이었는데 제가 이런 책이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 이런 거는 제가 20대 때, 10대, 20대 때 좀 그런 열정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책을 잘 읽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새 책이라서 얘는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움베르트 에코의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께서 이거 진짜 재밌다 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샀는데 여기 소개글에서도 뻔뻔한 이 세상을 향한 촌철살인 유작 에세이이고 엄청 유쾌하다, 막 웃음이 나온다, 막 이런 소개글들이 막 있는데 뭐가 유쾌한 걸까요? 이분의 유머를 이해하려면 약간 이분께서 누리셨던 문화나 약간 그런 지식들, 그분께서 알고 계시는 지식들을 알아야 이게 공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상식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앞부분만 읽고 완독을 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완독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트런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 책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알쓸인잡에서 김상욱 물리학자님께서 이 책을 한번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구독하고 있는 북튜버님들께서도 번아웃이 올 때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해서 추천을 많이 해주셨던 책인데요. 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책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사회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노동에 쏟는 시간이 너무 많다. 우리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나라는 사람과도 보내는 시간이 정말 정말 부족한 이 삶인데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글 한번 읽어볼게요. 러셀은 이 책에서 산업사회가 낳은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주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오히려 여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쟁적 쟁점을 제기했다. 러셀의 역설적인 주장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어제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며 정신없이 지나치는 일상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하는 철학자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글이 쓰여져 있는데 딱 이 부분이 이 책을 딱 알려줄 수 있는 정확한 문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뭔가 내 삶이 바쁘고 내 삶이 너무 노동으로 가득 찼고 일로만 가득 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생각 전환이 필요하시면 이 책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과 더불어서 김상욱 물리학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또 다른 책이 가짜 노동이었나? 뭐 그래요. 그 책을 이야기하시면서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약 8시간 정도 직장인이라면 그 정도를 일을 하는데 8시간 내내 우리가 쉬지 않고 일만 하냐? 솔직히 아니지 않냐? 그중에서 쉬는 시간도 있고 꼭 그걸 다 채우지 않는데 우리는 왜 8시간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로봇이 발달하고 뭔가 자동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좀 일을 넘기고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일을 해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로봇이 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느낄까? 라는 이야기를, 쟁점을,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8시간 동안 바쁘게 일을 하는 편이긴 하는데 그러면서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을 또 많이 했어요. 아, 8시간 꽉꽉 채워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물론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저의 이런 말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8시간을 꽉꽉 채워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 하고 조금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네? 라고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대충 일해야지 이건 아니고 일을 할 때에는 바싹 완전 집중해서 파다닥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숨을 쉬면서 옆에 있는 직장 동료랑 대화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그렇게 2024년을 좀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좀 2024년에 직장 동료와 조금은 좀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들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던 삶을 살았거든요. 직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고 일하기 바쁘고 주어진 일이 없어도 계속해서 일을 막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되고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고 직장에서 틈이 나면 저 스스로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을 계속 읽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간 그런 딱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김상욱 물리학자님의 정리해 주신 그 말들도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내줄 거고요. 그 다음은 김훈 작가님의 허송세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훈 작가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아시죠? 그리고 이 책도 제가 심심할 때마다 막 꺼내보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하면서 인생의 연륜을 가득가득 느꼈던 책인데 이 책보다는 자전거 여행이랑 연필로 쓰기라는 산문집이 더 좋았어서 이 책은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고민을 했지만 이 책은 조금 더 나이가 든 뒤에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책은 잠깐 이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 또 제가 나이가 들고 그리워지면 다시 드리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고요. 우와, 책탑이 쓰러지려고 해. 그리고 이 책도 제가 팔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는데 Elastic Habits라는 책이에요. 지인분께서 추천해줘서 샀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종이 색깔이 너무 쨍하게 하얘요. 눈이 아프고 글씨 크기가 큰 편이거든요. 제가 글씨 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어일수록 이게 한눈에 짝짝짝짝 들어오는 그런 크기를 좋아해서 일반적인 영어 원서 크기를 좋아해서 이 책은 아무리 해도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어떤 메인 포인트가 있냐면
이제 새해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너무 딱딱한 마음으로 이거 꼭 이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하루하루 습관을 들여나가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안 하면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저도 그러하지만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조금 유연하게 습관을 들여가고 유연하게 목표를 이뤄가도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독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책은 너무 눈이 아프고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라는 책이에요. 파타고니아. 요 파타고니아라는 책은 그 파타고니아가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 친화적인 그런 내용과 그리고 파타고니아에서 어떤 전략들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책인데 근데 요거는 마케팅 철학이나 재무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띄엄띄엄 읽다 보니까 다시는 안 펼쳐볼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둔 이 책을 보낸다고 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정유정 작가님의 영원한 천국 보내겠습니다. 제가 보내려고 단단히 마음 먹고 인덱스도 다 뜯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신선했고 큰 세계관에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다시는 안 볼 것 같다라고 하니까 말이 너무 세네. 다시 꺼내볼 것 같지 않아서 이 책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 저 책만 있으면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책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 보낼 거예요. 프렌즈 뉴욕. 이 책도 제가 2024년에 산 책이고 이 책 2025년까지 유용한 영어 여행 책이니까 진짜 최근의 책이고 거의 새 거인데 제가 다 보기는 했어요.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제가 뉴욕에 가는 꿈을 이루는 상상을 하면서 읽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뉴욕 대신에 LA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보다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중고 서점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아니지 대학교 때 꿈이 있었는데 뉴욕에서 꽃집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뉴욕이라는 공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꿈을 꿨던 이유는 뉴욕에 제가 느낄 때에는 굉장히 바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걸어다니면서 샌드위치 먹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저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 틈에서 꽃집을 열어서 한켠에서 꽃집을 열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차 한 잔 마시고 꽃 하나 선물하고 약간 이런 식의 약간 로망이 가득한 그런 꿈을 꿨었는데 지금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저의 꿈의 공간 뉴욕에 가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갈 거기 때문에 요 최신판 2025년에는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2025년에 가실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책 하나 더. 팔로우 호주라는 책인데요. 진짜 이거는 제가 호주에 또 가고 싶어서 샀는데 또 LA에 가게 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호주라는 나라를 더 사랑하게끔 만든 더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품게 만든 책이에요. 호주가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도시의 그런 경관과 자연의 경관이 진짜 아름답게 어우러진 공간인 것 같아서 호주 진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꽤나 많이 다녀본 편이라고 자부하는 편인데 호주와 뉴욕을 가지 못했다니. 하지만 또 앞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꿈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 벅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어쨌든 요 팔로우 호주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랜 시간 촬영을 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OS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OS 파이신가요? 초코파이 파이신가요? 몽쉘 파이신가요? 저는 초코파이 얼려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어쨌든 요즘에 과자를 또 많이 줄였는데 너무 당 떨어져서 지금 OS를 먹어야 돼. 자, 다음
OSV 먹었으니까 힘내서 또 남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비드 앨런 시블리의 새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에요. 그림도 있거든요. 굉장히 고퀄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펼쳐보고 꺼내서 보고 했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새가 참새랑 까마귀밖에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비둘기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새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제 주변에 이 새들이 있었다면 진짜 더 재밌게 빠져들어서 읽었을 것 같은데 새들이 없어요. 주변에 딱따구리를 보려면 제가 물론 등산하면 딱따구리를 한 번씩 보긴 하지만 딱따구리 소리만 들리지 사실 그 모습은 잘 안 보이거든요. 등산을 할 때에도. 왜냐면 걔네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을 짓고 뭔가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따구리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약간 일상생활과 접점이 없으면서 요거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었다. 그래서 요 친구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새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 재밌어요. 이 책 재밌고 아주 짧은 챕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읽어서 소화하고 자녀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혁진 작가님의 광인입니다. 이혁진 작가님은 사랑의 이해라는 그 드라마의 원작 소설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의 신작이었습니다. 광인. 요거는 삼각관계가 그려지는 책인데 제가 힘들었어요. 이 책을 읽을 때. 뭐가 힘들었냐면 편집을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가 여백이 너무 많고 모든 글자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이세요? 위에 여백이 진짜 없죠? 여백이 없죠? 읽으면서 뭐랄까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뭔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세요? 이게 책 너머로 내가 넘어갈 것 같은 느낌? 너무 불안정하다랄까? 너무 불안정했어요. 책을 읽는 내내. 너무 불안정했어요. 요즘에 보면서도 불안정해. 왜 대체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게 불량일까요? 아니면 광인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다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이런 건지 저만 이런 건지 궁금해요. 어쨌든 요거 읽을 때 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책은 내가 다시 펼쳐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는 보내려고 합니다. 요거는 근데 그 미님사의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재밌게 읽으셨다고 하던데 그거 따라서 읽었었는데 재미는 있지만 앞으로 쏟아질 수 있다.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최근에 이야기 나눴던 작품이에요. 김초엽 작가님의 원통하는 소녀. 요거는 정말 좋았지만 제가 좀 모임 때문에 읽었던 책이라서 좀 분석을 하면서 이미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과도 나눔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책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600원인가 밖에 안 줘요.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10,000원짜리 책인데 600원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 이 책을 600원에 저한테 사서 다른 분들께 얼마에 팔지 참 궁금하지만 어쨌든 김초엽 작가님 좋아하지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어원 백과사전이라는 책인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영단어 외우고 이러는 데에 영어 어원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재미는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을 접할 때 이렇게 단발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뭐랄까 그 조각만 그냥 탁탁탁탁 집어넣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고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발 하라리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고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전달이 돼야만 더 기억이 더 잘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이게 진실인 건 맞지만 저만의 케이스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재미는 있지만 아니 재미도 없다. 이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약간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약간 접두사, 접미사의 의미를 내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책 나쁘진 않거든요. 중간에 그림도 너무 귀여워요. 그림도 너무 귀여운데 이런 그림들도 있고 한데 이런 우선
빨간 계열로 이렇게 기본 색깔을 뽑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너무 빽빽한 느낌이랄까? 편집이 좀 빽빽해요. 조금 더 여유롭게 차라리 글자 크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뭔가 너무 빽빽한 느낌이라서 손이 잘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이 없어. 그리고 요거. 타이베이의 어반 리브라는 잡지 같은 건데 타이베이 편입니다. 이 책은 비닐 포장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새 책인데 제가 예전에 예스24에서 약간 팟캐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행시 책일 아웃이었다. 맞다. 그 프로그램 명으로 사행시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사행시 뭐라고 하지? 사행시 경시대회? 사행시 백일장? 뭐라고 하지? 사행시 경쟁?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거를 했는데 제가 보냈거든요. 제 사행시를 지어가지고. 그랬더니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서 이 책이랑 스누피 책이랑 몽구류 막 볼펜 세트 수첩 몇 개, 포스트잇 몇 개 막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받은 책인데 안 펼쳐보고 그대로 뒀어요. 이 책은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타이페이 다녀왔었는데 얼마 전에 왜 이걸 안 받지? 보고 갔으면 도움이 됐을까? 근데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이 책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새 책 그대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의 읽기 좋은 이름이라는 김혜란 작가님의 산문집이에요. 제가 김혜란 작가님을 저의 최애 작가다라고 뽑을 만큼 좋아했었는데 이 산문집을 읽으면서 제가 더 멀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만나고 바깥은 여름 비행운 다 재밌게 읽었고 그때 막 눈물 한 바가지 막 흘리면서 진짜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산문집을 읽으면서 작가님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지만 더 멀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번에 이 중 하나는 거짓말 나왔을 때에도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접하지 않았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한번 읽어볼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서 작가님의 모래 알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에세이도 보내려고 합니다. 이 에세이는 제가 공원에 들고 가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공원에서 바람 살랑살랑 불 때 초록 이파리들 앞에서 아래에서 그 이 하얀 종이 위에 햇빛이 들이오는 그 나뭇잎의 살랑거림을 느끼면서 여기 책에 비치는 나뭇잎의 그림자들을 보면서 기분 좋게 읽었던 에세이였는데 이것도 제가 작가님과 살아낸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던 시대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상황 같은 거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지만 내가 다시 꺼내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내놓으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는 에세이 결이 누구와 맞냐라고 한다면 김민철 작가님과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분의 에세이 모든 요일의 여행을 예전에 읽었었고 이번에 무정형의 삶 읽었었고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치즈 맛이 나니까 치즈 맛이 난다고 했을 뿐인데 였나? 제목이 엄청 긴데 치즈에 관한 에세이를 최근에 또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좀 따뜻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김민철 작가님의 에세이는 감동이 있는데 좀 유쾌한 게 좀 한 스푼씩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는 읽지만 뭔가 마음에 몽글몽글함이 잘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문체라고 해야 할까? 그 문체가 저랑 좀 잘 맞아요. 그 김민철 작가님께서 인상 깊었던 순간, 인상 깊었던 감정을 담는 그 그릇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저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에세이는 김민철 작가님의 에세이를 참 재밌게 읽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면서 다음 책을 살펴볼게요. 다음 책은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책이에요. 에린 왕자. 어린 왕자의 갱상도 사투리 버전인데요. 이 책은 제가 재밌게 이미 읽었기 때문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의 본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본판을 놔두고 혹시 다시 읽게 된다면 전라북도 사투리 버전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다시는 아니지 새로우니까 그거를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미 재미를 많이 느꼈다. 요거를 보냅니다. 그 다음도 어린 왕자네. 어린 왕자 3년 후 나에게 Q&A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쓸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질문이 쓰여져 있고 3년 동안 이렇게 그 일기 같은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어? 누군가를 울린 기억이 있어? 주말을 보내는 너만의 가장 행복한 방법은?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 기르고 싶은 동물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샀을 때도 제가 이거를 직접 쓰려고 샀던 건 아니고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학생들 그 학습지를 제작할 때 사용을 해보려고 이 질문지를 한번 훑어보려고 샀던 거라서 지금은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가져다가 쓰면 쓰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활용할 만큼의 그 열정이 많이 사라졌다랄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경력이 쌓이고 하니까 약간 a little bit 베테랑 그래가지고 요거는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정리현 작가님의 달콤한 나의 도시. 요 책 진짜 오래돼가지고 알라딘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 주나? 어쨌든 받아주긴 하니까 보내려고 합니다. 약간 한국 소설 중에서 연애 소설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뭔가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31살의 여자를 중심으로 연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읽으면 더 재밌을까? 제 나이가 요 정도 언저리이기 때문에 더 재밌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딱히 로맨스 영화 그리고 드라마도 약간 로맨스적인 게 너무 오글거리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드라마도 잘 안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것도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맨스 자체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보면 재밌을 것 같지만 안 볼 것 같다. 그리고 요거 보냅니다. 영어 단어의 결정적 뉘앙스들. 요 책은 뭐랄까 want랑 hope의 차이가 뭔지 아니? 아니면 fasten이랑 tie의 뭐 차이점이 뭔지를 아니?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에 대한 의미나 차이점 그리고 밑에 그것을 활용한 대화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냥 심심할 때 꺼내서 쭉쭉쭉쭉 읽고 넣어놓고 또 읽고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밌기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맥락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맥락이 없는 책들은 제가 재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 뭐 미드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다가 컨텐츠를 보다가 제가 궁금하면 이제 찾아봐야 머리에 남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만나는 건 제가 잘 흡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주 깨끗한 편에 속하는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화면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머리가 좀 이쪽으로 올라가 있는 구도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혁진 작가님의 광인이라는 책이 앞으로 쏟아질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약간 그런 구도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서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무조건 소장을 해야 하는 엄청난 명작이다라고 그런 소개글을 많이 들어가지고 샀는데 사실 제가 이분을 잘 모르기도 하고 아무것도 느끼지를 잘 못했어요. 이거 읽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읽으면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다 보니까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굳이 내가 마음 맞는 책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궁금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들여다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시집이네요. 박준 작가님의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한 몇 번 읽었는데 제가 박준 작가님의 무슨 책이었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그 책이었나? 그 책이 더 좋았어가지고 이 책은 보내고 혹시 박준 작가님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난다, 다시 만나 뵙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책으로 만나보는 것으로 하며 이 책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작가님의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이 책은 제가 언제 샀지? 여기에는 13년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바코드에는. 제가 진짜 2013년도에 샀을까요? 이 책이? 그랬겠네요. 이게 2011년에 발행된 책인데 제가 13년도에 산 게 맞나 봅니다. 2013년도에 저는 좀 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남녀 간의 성관계 이런 이야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 불편한 느낌이 확 느껴지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불편한 느낌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서재 여기 책장에 꽂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겉표지를. 근데 볼 때마다 뭔가 음, 이렇게 인상 찌푸리게 됐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읽었지만 요거 진도를 못 나갔어요. 요거 무라카미 하루키의 여자 없는 남자들도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갔었는데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보수적인 면이 조금은 있나? 아닌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무엇이 결이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요거 재밌게 읽으신 분들 계신가요? 궁금하기는 해요. 이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시절에 제가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절에 저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책을 둘러다보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제 길라잡이가 필요했던 때였기 때문에 독서에 있어서. 근데 왜 별로였지? 요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 손원평 작가님의 프리즘. 요것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다. 인덱스 하나 또 득템. 어쩐지 자꾸 없더라니까. 요 책도 약간 로맨스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의 2 정도까지 읽다가 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랑 튜브는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걔네들은 소장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요 프리즘을 어쩌다 보니 소장을 하게 되었는데 요 책은 조금 저랑 결이 안 맞았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몬드랑 튜브는 굉장히 좋았고 아몬드보다 튜브가 저는 더 좋았어요. 손원평 작가님 하시면 아몬드를 바로 생각을 하실 텐데 아몬드보다 튜브가 훨씬 저는 더 좋았습니다. 실패한 남자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저의 모습에 많이 투영이 돼서 정말 정말 좋게 읽었던 책이고 그것만 다룬 영상이 또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오래된 영상 같은 거를 다시 잘 안 보는 편인데 그거는 좀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그 책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몇 권 안 남았어요. 요 책입니다. 매일 시 한 잔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 명의 시인분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작품인데 도종환 작가님, 조지훈, 권정생, 백석, 강은교, 윌리엄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외국 작가의 시도 있고 한국 작가의 시도 있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시예요. 근데 이게 페이지마다 시마다 다른 그림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씩 그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하나 읽고 넣어놓고 또 하나 읽고 넣어놓고 이러기에 정말 좋은 시집인데 그리고 시들이 다 너무 어려운 시들, 난해한 시들은 없어요. 이 책에서 정말 정말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도종환 시인님의 시였는데 읽어볼게요. 깊은 물 도종환.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 뜨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엔 종이배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 이 시냇가 여우를. 감탄 감탄. 시를 편안하게 접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자만 좀 가득 있는 시집보다는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이 같이 있는 그런 시집이 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시에 대한 장벽도 낮춰주고 마지막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이에요.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케빈에 대하여. 와, 이것도 벽돌책이었다. 이거 어떻게 다 읽었지? 과거의 나야 열심히 살았구나. 600쪽에 다다르는 책인데 요거를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요. 몇 년도 책이지? 2012년도에 나왔네. 그러면 대학교 때쯤에 읽은 책이 맞습니다. 요 책은 엄마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던 엄마,
작은 괴물이 된 아들, 모자의 실패한 애착관계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빗나간 한 가족의 비극적 삶, 오렌지상 수상작, 소시오패스와 가족이라는 사회 문제와 심리 스릴러를 결합시킨 라이오넬 슈라이버의 수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영화화도 되었고 그때 영화가 개봉을 했었나? 그래서 이거 원작을 읽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영화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여우주연상, 작품상,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작품이었구나. 그래서 그거의 원작을 제가 사서 읽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 모성애랑 그리고 약간 소시오패스 요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제가 고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남자애가 사람을 죽였었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호불호도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걸 다 읽고 리뷰를 막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호불호가 좀 강한 책으로 비춰졌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책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팔 책들은 여기까지이고 40권 정확히 찾았고요. 제가 책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인덱스가 3개 나왔나요? 인덱스도 찾고 책 사이에서 잊어버렸던 요거 책갈피도 요것도 찾고 누가 선물해 줬을 거예요 요거를. 요것도 찾았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주유권 5만 원짜리 상품권인데 이걸 찾았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에 뒀나 엄청 찾았거든요. 근데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찾아서 아주 득템했다. 그래서 청소를 한 번씩 하고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별할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책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엄청나게 긴 영상이 되었으려나요? 제가 지금 끊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총 몇 분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독서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